지금 현재 큰 폭으로 올랐던 주택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기 주택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오늘은 하반기 집값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최근에 폭등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 많이 올랐던 지역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거래 자체도 많이 급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폭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거래량이 많이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대폭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상승한다는 상승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하락론자, 하락을 주시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락에 대한 기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 상황이 이제 오름세에서 하락세로 전환이 된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반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가 주택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의 규제책이라든가 시장 경제 변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기를 딛고 상승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현재는 하락 기조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제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예측하실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선 비즈에서 아파트 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전문가 6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상 시장에 가장 민감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제 생각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하반기까지 주택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6분의 의견 중에 가장 제 생각하고 비슷한 분은 이제 이상호 인베스트 투자자문 대표님 의 의견하고 제 생각은 좀 비슷한데, 심리 위축이 걸림돌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은 심리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의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비싼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세 대비 반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런 심리 위축으로 매수를 하는 걸림돌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의 상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 게 맞죠.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국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기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정부 규제 완화책들이 없거나 더 사람들이 이런 심리의 공포감을 느끼게 됐을 때는 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책들을 이제 발표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빠질 것이다. 하방 압력이 높다. 당연히 지금 현재는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대중 교수님,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상승 기대감이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부 규제책들이 없다면 이런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부동산은 항상 제가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의 예측들은 모두 맞겠죠. 맞겠지만은 이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부분들, 뭐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현 시장에서 예측을 하지만은 이제 경제 변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변수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측들을 여러분들께서 100% 만약에 믿고 그냥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그냥 생업을 한다던가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변수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측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어떠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2에듀 투자자문 고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 등 글로벌 경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이제 종식될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라든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세계 변수 이제 거시경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빅스텝의 금리 인상 그리고 추후에 이런 세계적인 그런 시장 변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덕래님의 주택산업연구원께서는 이제 예측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시각각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변수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관망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금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더욱더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정말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히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야 떨어질 거야 이런 맹신을 하지 마시고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영원한 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6분에 나오신 분들 모두 주택 가격의 이제 하락세, 위축, 조정,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을 다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아주 좋다,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이 무릎인지 바닥인지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더욱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올 하반기까지는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 이제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들을 이제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실수요자들이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주택자, 2주택자 투자자분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이제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 변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7.6%가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자체가 아주 큰 포인트, 70%, 8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체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업에서 필드에서 국지적으로 틀리겠지만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7%가 하반기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전국 주택가격 전망을 보게 된다면 이제 중개업소 분들이 한 60% 가까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크게 하락한다는 의견은 4.2%. 크게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폭락을 얘기하는 거죠. 대폭락을 예시한 그런 분들, 중개업소 분들은 4.2%였고요. 다소 하락, 일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하락 국면으로 갈 것이다. 경착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53.4%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크게 이제 상승을 한다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이제 9.2%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0.1%, 다소 상승도 9.2%로 상승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0% 가까이 되죠. 그리고 변화가 없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서 관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봤을 때 예측을 했을
때는 세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이제 상승과 하락과 보합이 있겠죠. 변화가 없으면 이제 보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이 수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일부 조정될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예측을 하는 현장의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예측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이제 국토연구원의 토대로 한 자료인데 어쨌거나 지금 포지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택의 하락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폭 중에서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73.3%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76.6%로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오른 그 가격의 피로감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았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7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고 이제 3년 후에 주택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물량들이 얼마나 또 나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량들이 또 소진이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도 낮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착공량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인허가 양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2년 3년 후에 주택 공급량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주택 공급도 많았다 적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락장이 큰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쯤 체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를 보게 된다면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국면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4.8%로 굉장히 서울 아파트의 매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부담을 느낄 만큼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하고 그리고 매수하려고 했을 때는 주택을 더 살려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매수 비중까지도 공격적으로 샀던 이런 20, 30대의 매수 비중까지도 줄어들면서 주택의 가격 조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호가에 있었던 매물들이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지금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더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 진짜 하향 국면으로 가면서 경착륙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거래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용 주택 그 면적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작은 주택들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소형의 주택들의 비중이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와 같은 그런 회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상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곽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을 곽강받았던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에 대한 그런 바람이 일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봤자 수익률이 높지가 않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소형의 주택들에 집중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소형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큰 평형의 아파트를 살 수 없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형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서울에서도 이제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는 소형 주택들의 공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형 주택들보다는 그래도 중대형의 평형들을 많이 공급을 했다면 추후에는 소형 주택들의 공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고, 대출의 규제가 만약에 완화됐을 때도 불구하고 이런 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더 많아진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구매할 때 소형의 주택과 중대형의 주택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서울 전용 면적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항상 부동산을 예측하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누구나가 정확하게 그런 예측들을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과 떨어지는 방향이 있으면 일부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섹터 안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뭐 꼭대기까지 갔을 때 팔고 바닥까지 갔을 때 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현장에서 또는 이러한 상황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데이터들을 보면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정책들, 심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매 순간에 생물처럼 흐르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누군가는 아마 이런 전망들을 보면서 100% 믿고 아마 상승한다는 영상들을 보면서 100%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100% 하락할 거야 라고 맹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기조로 오니까 막연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하락 전조가 그렇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골이 깊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 기조가 더 길게 갈 개연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기회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기회를 계속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시장 속에서 못 샀잖아요. 대출의 규제라든가 너무나 많이 오른 그 주택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못 했는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했을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런 불안 요인들 속에서 이제 폭락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영원한 상승론자도 아니고 영원한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베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어떠한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